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엔비디아 H200 생산 중단,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호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규제 장벽이 높아지면서 엔비디아가 H200 생산 라인을 차세대 칩인 베라 루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HBM3E에서 HBM4로 세대가 올라가게 되는 걸 텐데요. 근데 엔비디아가 잘 팔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뭐 돈 더 버는 거다라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호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송일 전문가님? 이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데 또 나쁜 게 아니에요. H200을 생산 중단한다고 해서 이게 뭐 수요가 꺾였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GPU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H200 같은 경우는 HBM3E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델인데 지금 요것을 생산을 중단하고 HBM4 차세대 GPU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게 호재냐 악재냐? 단기적으로는 약간 수주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약간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흔들릴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차세대 GPU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GPU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HBM이죠. HBM4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HBM4는 사실상 아직까지 선점한 기업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 치고 나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HBM4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 차세대 GPU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성능입니다. 기존 모델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연산량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계속해서 HBM 탑재에 대한 이런 부품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HB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 뭐 자체 칩이라든가 커스텀 칩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우리 기업들, 메모리 기업들이 굉장히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 아무리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더라도 우리 기업에 영향이 없으면 뭔가 이룰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HBM4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루빈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꺾인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ASP가 좀 꺾여야 돼요. 평균 판매 단가가 꺾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D램도 마찬가지고 낸드 플래시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반도체 수요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H200에 대한 생산 중단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HBM4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도 뭐 호재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다라고 좀 선두에 짚어주셨네요. 근데 이게 또 궁금한 게요.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이런 썰도 돌더라고요. 이 SK 하이닉스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이 삼성전자한테 좀 HBM4 관련해서 수율도 좀 후하게 받아주고 뭐 가격도 조금 더 잘 쳐준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런 썰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박철순 대표님? 근데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음.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HBM3E까지는 거의 SK 하이닉스 쪽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협상을 하기가 사실상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GPU를 만들어야 되는데 HBM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자기네의 어떤 니즈를 맞춤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을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공급사들을 다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안 올라왔으면 사실 이걸 맡길 수가 없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를 악물고 지금 기술력을 개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력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10나노 5세대 디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나노 6세대 디램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장 우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이엔드급 제품들, 베라 루빈 같은 경우도 가장 높은 수준의 고성능 제품 같은 경우는 독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급사를 다변하는 건 당연하고 지금 그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풀가동을 해도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증설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제한적인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송일 매니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격이 꺾이지 않는 선까지는 사실상 이익이 계속
높은 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실적 전망치를 뭐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200조까지 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전망 때문인데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그 부분들은 뭐 크게 뭐 악재일 것도 없고 사실 SK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익이 계속 증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편안하게 일단 베팅을 좀 중장기로 올해 베팅 하셔도 좀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아까 이제 엔비디아 얘기로 다시 들어가 보자면 HBM3도 그간 뭐 소재 장비 쪽에서 많은 부분을 할당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4로 교체를 해버린다고 하면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박철순 대표님? 근데 이제 중국 쪽 사실 H2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납품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또 일단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나쁠 건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중국 쪽으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리고 하라고 했는데 또 의회에서는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인이 계속 안 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수출을 해라 이러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호재를 또 받아들이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게 안 됐다 그러면 또 이제 흔들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해소가 됐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HBM3E를 사용하는 게 중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지금 고객사가 너무나도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 공장 근처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들이 지금 전부 다 빅테크들 기업들, 네. 영업하는 사원들 쪽으로 다 차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팔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 의견이 갑자기 하나 딱 올라와서 궁금하더라고요. 미중 회담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미중 회담에서 화해 모드로 들어간다면 이 수출도 풀어주는 거 아닌가라고 좀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송율 전문가님? 뭐 지금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럴 거라고 기대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AI 반도체 이미 싸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을지언정 사실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다? 저는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딥시크 충격을 받았었죠. 그때 증시 난리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 고객층이 어디냐면은 중국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객사는 바로 미국 빅테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수급이 집중되는 게 뭐냐면은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AI, GPU 관련주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것들은 약간 디램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모멘텀이 뭐가 남아있냐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박철순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 200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수주 가이던스까지 지금 완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루빈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집중을 하셔야 되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중국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네요. 근데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올라와서요. 이 딥시크 우리 충격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딥시크 업그레이드 버전이 또 나오게 된다면 우리 삼성전자랑 반도체 소부장주들 다시 한번 또 흔들림을 대비해야 되나요, 박철순 대표님? 근데 물론 지금 사실 시장이 워낙 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꺾일 것 같은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저는 그런 루머들이 좀 나올 때마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나올 때마다 숫자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익이 그만큼 계속 나고 있는 섹터이고 없어서 못 파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장비 기업들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딥시크 같은 이슈가 다시 한번 터지된다면 약간의 변동성은 생길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가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건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메모리죠.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장이 좋았을 때는 이런 루머에도 흔들리지 않았었지만 이게 장이 한번 흔들리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도 한 번 더 곱씹게 되는 게 우리 사람 마음이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근데 우리 다시 또 반도체 본업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뭐 단가도 유지되고 있고 업황도 너무 좋고 영업이익률까지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셔서요. 그러면 대형주들보단 이제 중소형주들이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은 걸까 싶기도 한데
이 장비주가 너무 빨리 달려가서 지금 장비주를 따라잡는 게 맞나요? 아니면 소재 쪽을 이제 다음 타자로 보는 게 맞나요? 박철순 대표님. 일단은 장비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은 당연히 뭐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일단 우리가 반도체를 이제 업황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위탁 생산 기업인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4 기업들이 지금 증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계속 증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전에 뭐 클린도 들어가겠지만 먼저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소재와 부품단이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장비단이고 수주라는 것은 사실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비주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사실 중후반 때 글로벌 리서치 쪽에서는 중후반 때 이제 장비주의 초호황이 올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1분기부터 장비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년 정도 지금 전망을 땡겨온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장비가 굉장히 수주가 빨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도 이제 작년에는 좀 지연이 됐다 보니까 장비주들이 좀 천천히 갔거든요. 네. 몇몇 종목들을 빼고는. 근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더 땡겨올 수 있고 수주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장비주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지금 원익 IPS라든지 뭐 하나 비전이라든지 이런 장비단 기업들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들이 뭐 2배 이상 오른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신고가를 최근까지도 경신했던 기업들이 많았던 만큼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조금 그래도 잘 버텼던 종목 그리고 전일 급락 이후에 반등이 세게 나오는 기존 주도 장비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원익 IPS라든지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VM, 프로텍 그것도 있지만 뭐 HPSP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 글로벌 시장 점유 1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이 좀 어려울 때는 각각의 주력 사업 쪽에서는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왕이면 1위 기업들을 변동성에선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고 시장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상세에서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종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송률 전문가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소부장 내에서 달려가는 장비주를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소캠 관련해서도 이 마이크론에서 이제 추격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소캠 관련주 봐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쪽은 어떤가요? 소캠 관련주라고 하면 특별하게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반도체 소부자랑 겹치는데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마이크론 관련해서 소캠2 이슈가 나왔습니다. 소캠2 같은 경우는 뭐냐? AI 서버 안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 모듈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기술 검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하가 좀 빨랐던 게 마이크론인데 근데 약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샘플 출하가 됐는데 이게 양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단계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 검증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상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멘텀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소캠2에 집중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약간 전반적인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으로 보셔야 되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박철순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부품 쪽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수페타시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도 빠질 게 없는 기업입니다. 이 친구 라인업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고객사 말할 필요 없습니다. 빅테크 거의 대부분이 이 친구 고객사고 MLB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AI 서버,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AI 시장이 계속해서 캐파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냥 선별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점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으면서 의미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미 정확한 실적, 수주 가이던스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된 게 어디냐면 소부장입니다. 소부장 중에서도 지금 가동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 쪽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종목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객사 라인업이 굉장히 좋고 수주 가이던스 굉장히 좋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나쁜 자리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눈에 보더라도 122평선을 수렴하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만 다시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15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무작정 우상향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사실 예전에는 한미반도체랑 함께 커플로 잘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미반도체는 너무 잘 가는데 HBM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는 별로 못 가는 것 같아서요. 이게 기판 관련주들의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기판보다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려고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장비단입니다. 그래서 장비 쪽에 최근에 좀 수급이 집중이 됐었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준은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는 계속해가지고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도 지금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쳐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선제적 투자를 집중해왔고 본격적인 실적 기대감이 언제부터 반영이 되냐면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쌓아놨던 수주가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뭐 지금 코스피가 계속 우상향하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안 오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친구 1, 2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2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한미반도체랑 우리가 극단적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기판 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